요양보호사 김미경 씨의 첫 근무 실수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김미경입니다. 올해로 45살, 이 일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오늘은 제가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했던 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했던 하루였거든요. 새로운 일 시작할 때의 긴장감, 다들 아시죠? 저는 원래 신중한 성격인데도 그날은 정말 실수투성이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새로운 일 시작하기 전에 되게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때도 몇 달간 공부했고, 면접 보기 전에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갔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르신들 대하는 예의부터 업무 매뉴얼까지 다시 한번 훑어봤죠. 김미경, 침착하게 하자. 천천히 하면 돼. 시설에 도착하니까 원장님과 선배 요양보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오늘은 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적응해보세요. 그런데 말이 쉽지 막상 현장은 달랐어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호칭이었어요.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긴장하니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80세 이순자 할머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로운 김미경입니다. 그 순간 할머님 표정이 싹 굳어지시는 거예요. 할머니라고?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게 뭔 말이야? 아,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공부할 때 할머님이라고 해야 한다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할머님. 그래, 이제야 좀 예의 있게 들리네. 옆에서 지켜보던 김 선생님이 살그머니 귀띔해 주셨어요. 미경 씨, 긴장해서 그래요. 어르신들은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평소엔 예의 바른 편인데 첫날이라 그랬나 봐요. 점심시간에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박종수 할아버님 식사 도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니까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국을 떠서 드리려는데 숟가락을 놓치는 바람에 할아버님 옷에 국물이 튀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미경 씨 맞지? 너무 긴장하지 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처음이야 그럴 수 있지. 나도 젊을 때 새 일 시작하면 그랬어. 할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원래 저는 실수하면 한참 동안 위축되는 편인데 할아버님이 격려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최영순 할머님이 화장실 가시겠다고 하셔서 휠체어를 준비했는데 저는 원래 꼼꼼한 편이라 휠체어 안전 점검도 다 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푸는 걸 깜빡한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이니까 당황했죠. 왜 안 가지? 한참 끙끙대니까 할머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미경아, 바퀴 잠금 먼저 풀어야지. 아, 네, 맞아요. 평소 같으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첫날이라 긴장했나 봐요. 브레이크를 풀고 나서는 또 너무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니까 할머님이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해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실수만 했는데 어르신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뭐. 우리도 다 처음이 있었는데. 미경이 마음씨가 좋으니까 금방 잘할 거야. 사실 저는 원래 실수하면 한참 위축되고 자책하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퇴근할 때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경 씨, 어르신들이 벌써 좋아하시네요.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나 봐요. 아,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기술적인 실수는 연습하면 늘지만 마음을 나누는 건 타고나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실수들이 저를 더 나은 요양보호사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대하는 것,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모두 그날의 경험에서 배웠거든요. 저처럼 신중한 성격도 첫날엔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에서 실수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실수가 더 성숙한 내일을 만들어주니까요. 앞으로도 저의 요양보호사 일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작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원래 소심한 편이에요. 남들 앞에서 목소리 높여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권위 있는 분들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곤 했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작은 용기를 내게 됐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일부 저는 정말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에요. 회의 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먼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이죠.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배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 케어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 건방지게 보일까봐 괜히 나섰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도 그랬어요. 조용히 필요한 도움만 드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르신이 먼저 꺼내주시면 그때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6개월 전 새로 입소하신 한 어르신 때문에 제가 달라지게 됐어요. 이부 최할머님과의 만남. 최선영 할머님이 새로 입소하신 날이었어요. 87세인데 치매가 있으시고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보기 어려워서 오게 되셨다고 했어요. 할머님은 처음 며칠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밤에는 집에 가야 해라고 하시며 계속 우시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시고 혼자 구석에 앉아 계셨죠. 선배님들이 최선을 다해 돌봐드렸지만 할머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저도 할머님 옆에서 조용히 도움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미경아, 내가 여기서 죽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부 용기를 낸 순간 평소 같으면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위로만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님의 슬픔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모르게 할머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할머님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6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던 마음,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는 생각,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2시간 동안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중간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는데 할머님이 미경아,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님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전문적인 케어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요. 4부 작은 변화들 그 일 이후로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게 됐어요. 어느 날 박할아버님이 우울해 하시길래 다가가서 할아버님 젊으실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라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을 텐데 말이에요. 할아버님이 6.25 전쟁 때 이야기, 사업하시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미경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젊은 시절이 다시 떠오르네. 또 다른 날에는 간호사님께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렸어요. 박할아버님이 식사 시간에 항상 혼자 앉아 계시는데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할아버님이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셔서 식사 시간이 훨씬 즐거워지셨어요. 오부 가장 큰 용기 지난달에 가장 큰 용기를 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설에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옛날 회사에서 관리직을 하셨던 분인데 치매가 있으시지만 아직 권위적인 성격이 남아 계셔서 다들 조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김 과장님이 복도에서 넘어지셨는데 다른 분들이 도우려고 하니까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도 거리를 두고 지켜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김 과장님이 넘어지신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물러나신 후에 조용히 다가가서 과장님,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김 과장님이 처음에는 필요 없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서 기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미경아, 손 좀 빌려줄래?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김 과장님이 고맙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아, 이분도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구나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낸 용기들은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먼저 말을 걸어보기, 건의사항 말해보기, 어르신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하지만 그 작은 용기들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었고요. 원래 소심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용감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미경입니다. 올해로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이별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이별. 요양보호사가 되고 첫 번째로 담당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89세 이순자 할머니셨는데 처음엔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왔구나 하시면서 시큰둥하게 맞아주시고 제가 뭘 해드려도 그게 아니야, 다시 해 이런 식이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사실 혼자 계신 게 너무 외로우셨던 거죠. 가족들도 바쁘시고 할머니에게는 제가 거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으니까요. 그렇게 8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그날 오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솟의 내낀 김새로 마친 것이 고향 사투리로 치솟듯이 오른 냇물이 김이 새어 마르는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였죠. 그리고 이틀 후 할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이별 후의 깨달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빈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고 이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딸분이 제게 와서 인사하시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이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김미경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셨다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미경이 언제 와? 라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몸만 돌봐드린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렸구나, 외롭지 않게 해드렸구나 하는 걸요. 요양보호사의 일이 단순히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이런 신체적인 돌봄만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의 마음. 그 일 이후로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이분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요. 물론 아직도 이별은 힘들어요. 지난 3년 동안 몇 분을 더 보내드렸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분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아픔이 있기에 지금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이별이지만 그 순간까지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